우리가 서브를 뜨지 않게 연습을 하기 위해선 이 셔틀콕의 방향이 중요한데, 스윙은 똑같은 스윙과 똑같은 강도로 쳐도 이 셔틀콕을 어떻게 놨느냐에 따라서 제가 뜨지 않는 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준에서도 높게 이렇게 넣는 게 쉬우니까 이제 반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14에서 넣으시면 돼요. 서브를 넣을 때 너무 정가운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마용 TV. 안녕하세요. 마용입니다. 백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뭘 준비했죠? 오늘은 서비스, 네. 쇼 서비스 넣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네, 서브 넣는 방법. 네. 쇼 서비스를 넣을 때 그 뜨는 원인, 뜨는 원인. 네, 뜨는 원인과 어떻게 하면 잘 넣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 뜨고 잘 넣을 수 있을지. 네, 안 뜨고 잘 넣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서비스, 그죠? 쇼 서비스. 네, 네. 그러면 첫 서비스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오늘도. 자, 한번 푸시! 보시. 마용 TV. 자, 이제 숏 서비스 네. 들어갈 건데요. 우선 혜근이가 서브를 굉장히 잘 넣거든요. 그래서 혜근이의 시범을 보고 제가 이제 숏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네. 된다. 네, 지금 금방 이제 혜근이의 시범을 보셨는데요. 어떻게 서브 잘 넣죠? 네. 숏 서비스는 이렇게 네트에서 뜨지 않게 넣는 게 포인트인데, 제가 일단 숏 서비스를 넣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가장 기본적인 규칙 먼저, 서브를 넣는 규칙이 있어요. 반칙 있죠, 반칙. 반칙의 종류 먼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한번 서브 넣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브 반칙의 종류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왜냐면은 이거 뭐 서브 뭐 안 뜨게만 잘 넣으면 되지만 일단 규칙을 어기면서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서브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를 좀 아시고, 이 부분은 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서브의 높이예요. 제일 가장 중요한 서브 높이죠. 서브 높이가 18년도,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18년, 좀 욕 같나요? 18년도, 그러니까 18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기존에는 이 마지막 늑골이었어요, 늑골. 마지막 늑골 기준으로, 그 사람마다 이제 늑골의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마지막 늑골을 기준으로 해서 늑골보다 이제 높으면 이제 반칙으로 이제 선언이 됐었는데, 그 12월 30일 이후로부터는 높이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던 키가 작던 간에 이 높이가 1.15m 1.15m 이상 올라가면 이제 반칙이다, 그 선을 기준을 두고 그렇게 이제 개편이 됐어요. 1m 15인가? 네, 그렇죠. 1m 15. 네, 그래서 이제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 기준이 아니고 이제는 이 1.15m라는 그 높이의 기준으로 1.15m보다 높으면 반칙, 그 밑에서 넣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없을 때는 이 반바지에다가 셔츠, 그죠? 그 유명한 선수가 누구지? 스카물조가 그랬나? 네, 스카물조. 아무튼 그 스카물조가 서브 넣다가 심판이 볼트 거니까, 네, 맞아요. 내 허리가 이만큼이다, 이제 막 늑골이 내 늑골 이만큼에 있다 막 이렇게 그죠? 이거 보셨죠? 이 영상 있어요. 네, 잘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사람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심판이 벗을 때 심판의 내가 늑골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사실. 그죠? 이 허리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 기준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개편이 됐다는 거. 요즘은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설치해가지고요. 설치가 돼요? 예, 그 선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것만 계속 보면서 이제 넘으면은 바로 잡아버려요. 그 야치천단이네요. 네, 요즘에는 설치를 설치가 되어 있다네요. 네. 그 높이가. 네,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이 1.15m라는 거는 아셔야 돼요. 그거보다 높게 올라가면 일단 서브는 반칙입니다. 상대한테 1점을 주는 거야, 반칙이라는 거는. 자, 그리고 그전에는 이 1.15m 기준이 생기기 전에는 이 오버핸드라 그래서 이 손목보다 이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건 반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손목의 위치보다 이 헤드가 타구를 할 때 올라가서 서브를 넣으면 이제 그전에는 이런 반칙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정이 된 뒤로는 내가 1.15 밑에서 넣으면은 이렇게 넣어도 뭐 상관이 없어.
예, 라켓이 헤어져도 1.15m면은 상관이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 1.15m에서 내가 이제 키가 작지 않은 이상은 라켓을 세워서 넣기는 사실상 좀 힘들거든요. 예. 그전에는 이제 거의 손목이 올라가면 반칙이라고 했었죠. 거의 반칙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기준이 없어졌다.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1.15m 밑에서 넣어줘야 된다. 네, 그거 일단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투모션이에요, 투모션. 서브가 한 번 나왔다가 그대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나왔다가 다시 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모션이 한 번 액션이 들어갔다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그죠? 하나, 둘. 액션이 그냥 두 번 빠지면은 이건 반칙이에요. 폴트예요, 폴트.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내가 상대 돌리라고. 이런 경우 이거 반칙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정말 이제 많으신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라인이 있죠. 라인 기준에서 이 뒤에 발을 이렇게 밟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앞에 발도 받으시는 분은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실수하시는 게 보면 이 뒤에 발 이렇게 밟고 서브를 많이들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규정에서 반칙입니다. 라인 밟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서브를 넣으실 때 내 이 공이 몸에서, 그러니까 몸에서 공이 타구가 되고 나서 이 발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을 타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공을 치기 전에 발 먼저 띄고 이제 서브를 넣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마음이 급하면은, 서브를 넣고 이제 마음이 급하면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공이 내 손에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발이 띄어지면은 이것도 반칙입니다. 네, 이런 경우 많아요. 롱서브 넣고 내가 빨리 움직이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반칙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서브 반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좀 반칙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조금 게임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네,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 더 이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달아보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시간 관계상 네, 패스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서브 자세에 대해서 이제 서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브를 넣는데 지금 나오기 전에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핸드 서비스. 포핸드 서비스는 조금 많이 접해보시는 않았을 텐데 저희가 그 옛날이라고 하면 저희 초등학교? 그죠? 네, 그때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다 포핸드 서비스로 넣었어요. 이게 선수들도 실업팀 선수들도 거의 다 이제 포핸드로 서브를 넣을 정도로 포핸드 서브를 비중을 많이 뒀었는데 이게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백 서비스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에 약간 포핸드로 서브를 넣는 사람이 있다. 이분은 정말 구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정말 오래 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거의 20년 이상 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아직도 이 복식 서브를 이제 이 포핸드로 넣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이제 세대가 많이 변했고 백핸드가 더 효과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백핸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백핸드만 하겠습니다. 서브를 넣기 전에 일단 공 파지법이죠. 공을 잡는 방법인데 공은 이렇게 잡아요. 검지랑 엄지로.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냥 검지 엄지. 일단 잡는 거는 이렇게.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잡을 때 주의할 점은 너무 깊게 잡지는 마세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깊게 잡지는 말고 최대한 요 끝 쪽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서브를 넣으실 때 이 검지 엄지는 넣는 순간에 바로 놔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놔줘야 되는데 요게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 이 공을 라켓이 나오는 순간에 이게 손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끝에를 잡고 최대한 그죠? 이 스윙이 나가는 거를 방해하지 않게끔 끝 쪽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윙이 이렇게 나가는데 아무래도 깃털을 깊게 잡고 있으면 이 손이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셔틀을 맞추는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깊게 잡으면은 스윙을 손가락이 방해하게 된다. 나오는 스윙을. 네. 그래서 검지 엄지로 이렇게 끝을 잡아준다. 이 왼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이렇게 뻗어주시는 게 좋아요. 몸 쪽에 붙는 것보다 앞쪽에 뻗는 것이 아무래도 이 서브를 넣을 때 안정감이 더 생기거든요. 이거를 몸쪽에 붙었을 때는 이 팔도 접히게 돼요. 이렇게 뭔가 자세가 좀 불안하죠. 몸쪽에 가깝게 붙을수록 내가 시선 앞에서 보고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시선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불편하고 시선도 지금 내가 앞을 보고 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왼손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뻗어줘서 내 시선을 앞에다가 놓고 칠 수 있게끔 이렇게 셔틀콕을 앞에 있는 공을 이렇게 보고 치는 게 쉽겠죠? 네. 이렇게 보고 치면은 내 시선이 딸려오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왼손은 앞에다가 자연스럽게 뻗어 놓는 게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잘 뻗어 놓으셨네. 자, 그리고 이 그립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백핸드 서비스를 넣기 때문에 이 백핸드 그립으로 정확하게 엄지를 전체적으로 받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게 손가락이 다 찢어져가지고 이거 엄지 받쳤는데 이 넓은 면 쪽에 엄지를 받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받쳐서 고정이 되게끔 백핸드 그립을 정확하게 안정감 있게 넣을 수 있게끔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너무 빼서 잡지는 말고요. 이때는 좀 안정감 있게 좀 안쪽 넓은 면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예. 바깥쪽으로 떼면 조금 이게 흔들려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넓은 면 쪽 정 가운데를 이렇게 받쳐준다. 자, 그러면 이거 그립 됐죠? 그립 설명. 네. 이 백핸드 그립. 자, 그러면 이제 잡는 거 이제 그립이 잡혀 있으면 손을 뻗어놓은 상태에서 라켓을 그대로 셔틀 뒤에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짧게 빼서 툭 밀어줍니다. 지금 보셨나요? 이게 가장 무난한 정석이요. 무난하게 그냥 넣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갖다 놓고 라켓 대주고 그 다음 뺐다가 툭.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갖다 대고 툭.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셔틀콕의 이 방향이에요. 셔틀콕의 방향. 셔틀콕의 방향. 자, 셔틀콕 잘 보세요. 자,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셔틀콕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서브를 뜨지 않게 연습을 하기 위해선 이 셔틀콕의 방향이 중요한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어떻게 셔틀콕을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세요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개인마다 이제 다 스타일이 다르고 키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놓는 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습을 하라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이 셔틀콕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공이 순간적으로 높이 뜨고 아니면 낮게 까고 이래요. 내가 라켓 면을 저는 이제 똑같이 두겠습니다. 똑같이 두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요 셔틀콕의 이 놓는 어떤 위치, 숙이냐 아니면 여느냐에 따라서 셔틀콕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헤드를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놓는 게 아니고 약간 뒤로 한번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올리고 라켓 면은 똑같이 일자로 두게 반듯하게 뒀을 때 셔틀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보셨나요? 다시. 자, 셔틀콕을 미리 열어놓고 똑같은 각도로 치겠습니다. 똑같이 스윙을 치겠습니다. 다시. 셔틀콕을 위로 열어놓고 자, 라켓을 위로 열어놓고 라켓은 그대로. 지금 보면은 이 셔틀콕이 나가는 게 어땠어요? 뜹니다. 지금 뜨죠? 네. 잘 보세요. 떠서 가는데요. 자, 이번에는 셔틀콕을 제 몸 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라켓 면은 똑같이 가고. 자, 몸으로 당기고 라켓 면은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몸으로 많이 당겨 놓고 라켓 면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밑으로 향하는데요. 네, 보셨나요? 네. 이게 셔틀콕을 똑같은 이 오른손은 제가 이 라켓 스윙은 똑같은 스윙과 똑같은 강도로 쳐도 이 셔틀콕을 어떻게 놨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높낮이가 달라져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셔틀콕이 앞으로 많이 열릴수록 셔틀콕이 열리는 타이밍이 빨라요. 빨리 열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을 조금 강하게 주면 이건 아마 더 떠서 나갈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셔틀콕을 밑으로 주면 이거는 열리는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돌아가는 타이밍이 늦죠. 아무래도 이 코르크가 무겁기 때문에 셔틀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탁 놔버리면 요거는 돌다가 그냥 네트에서 이제 꼬꾸라져서 박아버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잘 생각하고 셔틀콕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거는 그냥 편하게 잡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검지 엄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워놓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걸 좀 숙여야 되나. 근데 내가 약간 서브를 왜냐면 이 라켓 면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조금 뜬다고 하면은 약간 숙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살짝. 내가 서브가 조금 높다고 하면 약간 요거를 헤드를 숙여 놓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예. 아니면 혹은 내가 이렇게 놨는데 약간 좀 안쪽으로 당겨서 놨는데 자꾸 실수가 많으면 요거를 살짝 조금 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너무 뒤집진 않아요. 이러면은 서브가 많이 떠요. 아까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린 건데 이런 건 많이 뜨기 때문에 요 선에서 약간 살짝씩 조절을 해줘서
만들어준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내가 지금 스윙하는 이 오른손, 라켓을 잡은 손, 이거는 조금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서브를 넣을 때마다 어떤 때는 이 숏 서비스의 힘의 강도를 조금, 물론 이제 천천히 넣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면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서브를 진짜 많이 열심히 해서 이 상황에 따라서 힘을 빼고 넣고 속도를 줄이게 가고 세게 가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힘들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라켓 잡은 손은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잡아주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일정하게. 자, 서브를 넣을 때 이 오른손은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타이밍, 일정한 유지, 일정한 속도로, 그러니까 스윙의 힘이죠. 힘이 너무 이렇게 천천히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밀고 어떤 때는 이렇게 잡고가 아니고, 그냥 나의 패턴을 일단 오른손은 이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일정한 타이밍. 그러면 요게 일정한 타이밍으로 넣고 내가 요걸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요걸로 조절.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기복이 없이 서브를 넣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복이 없이. 왜냐면 이 스윙은 나에게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요걸로만 조절을 조금 살짝씩 하면서 계속 이 변화를 주면, 똑같은 속도로 준다고 하면 내가 뜨지 않는 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라켓 헤드를 약간 이렇게 살짝 눕혀서 넣는 편이에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우는, 직각으로 세우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직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넣을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넣을 건지. 저 같은 경우에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서도 넣어서 잘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살짝 세우던 아니면 이렇게 눕혀놓던, 이거는 내 기준을 만드세요. 이 오른손은 이 스윙하는 라켓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걸로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스윙의 일정한 패턴과 요 기준을 만들고 이제 높이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15m가 맥시멈이라고 하면 1.15m를 다 높여서 서브를 넣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높을수록 넣기가 쉬워요. 밑에서 들어올리는 것보다는 내가 높이서 칠 수 있는 만큼에서 최대한 높게 잡아주는 게 서브 넣기는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준에서도 높게 이렇게 넣는 게 쉬우니까 이제 반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이는 1.15m의 높이로 내가 맞춰준다. 그건 한번 재보세요. 1.15m는 내 몸의 기준에서 높이가 얼만큼인지 사람마다 다 모르니까, 저는 약간 요 배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배꼽 살짝 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위치를 내가 설정을 해놓고 그 위치에서 계속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위치는 최대한 맥시멈. 예. 어떤 사람은 이제 키가 작으신 분은 가슴 높이가 1.15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내가 연습을 해주면 된다. 너무 내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거는 내가 불리한 조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15m 기준에서 내가 잡아주는, 그러면 1.14에서 넣으시면 돼요. 네, 정보를 안 하면 1.14에서 넣으시면 되고, 높이는 그렇게 잡는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서브 라켓 어디에 맞는 면이에요, 면. 어디에 맞추냐인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라켓의 정 가운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약간 라켓이 손에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셔틀을 던지고 넣지 않는 이상은 손에 걸립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 서브를 잡고 이 왼손은 항상 고정해서 셔틀콕을 놔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놔주는 역할이지 요걸 갖다가 이제 던지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던지면 안 돼요. 예, 제가 이따가 그 서브가 뜨는 분들 설명을 할 때 이제 설명을 다 드릴 건데, 이 왼손은 셔틀콕을, 손가락을 놔주는 역할만 한다. 근데 내가 이제 셔틀콕을 맞출 때 이 정가운데를 맞추려고 하면, 잘 보세요. 정가운데를 맞추려고 하면 손에 걸릴 확률이 되게 많아요. 정가운데를 맞추려고 하면. 예, 손가락에. 그래서 이게 너무 내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넣다가 손가락 부딪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브 넣으실 때는 이 정가운데보다는 약간 위쪽을 맞춰준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위쪽. 네. 그래야지 내가 손에 걸리는 거 없이 바로 서브를 하기가 쉽습니다. 자, 서브를 넣을 때 너무 정가운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정가운데를 맞추려다 보면 이 손가락에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던지고서 이렇게 넣지 않는 이상은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보단 이 위쪽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 가운데보다 살짝 위쪽. 그래야지 손가락에 걸리는 거 없이 바로 서브를 넣기가 쉽습니다. 아용 TV. 자, 그래서 이제 숏 서비스 넣는 방법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 파지하는 거는 최대한 위에 끝에 잡아주세요. 네, 끝에. 네, 끝에 잡아주시고 안쪽 아닙니다. 끝에. 자, 그리고 왼손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뻗어주세요. 뻗어줘야지 내가 시선을 앞에 보고 치기가 쉽다. 두 번째, 붙이면은 내 시선이 떨어지게 아무래도 이렇게 보고 넣게 되죠. 네. 많이 붙일수록 앞으로 뻗을수록 내가 이 네트랑 시선을 가깝게 놓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조절.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셔틀콕이 많이 앞으로 열릴수록 콕은 많이 좀 떠요. 안으로 많이 당길수록 셔틀콕은 밑으로 깔아앉아요. 이런 기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걸로 조절을 해줍니다. 손가락으로. 네.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스윙은 항상 일정해야 돼요. 일정한 패턴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이 스윙을 하실 때 이거를 좀 약간 이렇게 민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서브를 넣으실 때는 항상 배드민턴은 이 악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기술이든지 이 악력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서브를 넣으실 때 악력을 잡아주셔야 돼요. 악력을. 서브 넣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 공이 임팩트 될 때는 꽉 진 상태에서 팔로 미는 게 아니고 악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거 일단 아까 설명을 안 드려서 그거 포인트 악력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윙을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스윙을 크게 넣으면 아무래도 슛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스윙이 클수록 짧게 넣기가 되게 어려워요. 공을 이렇게 빼가지고 맞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골프할 때도 여기 그 골프할 때 보면은 이 앞에 구멍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뭐라 그러냐? 퍼팅이라 퍼팅? 그죠? 퍼팅을 하는데 이 앞에 넣는 거를 스윙을 짧게 해서 넣어야지 이거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넣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 숏 서비스는 여기서 이 앞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네트에서 최대한 뜨지 않게 넣는데 이 스윙을 내가 크게 해서 뜨지 않게 네트 위에다가 올린다는 거는 이건 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윙은 짧고 간결하게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숏 서비스는. 스윙은 어떻게 한다? 짧고 간결하게. 짧고 간결하게. 자, 그래서 너무 크게 빼는 게 아니고요. 스윙은 앞에서 최대한 대놓은 상태에서 짧게 간결하게 가시면은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셔틀을 맞힐 때는 너무 이 정가운데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정가운데. 그리고 이게 서브를 잘 의식을 안 해도 정가운데를 맞힐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정가운데 맞추려면 벌써 이거 던지고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셔틀은 여기 위쪽에 맞춰서 그냥 바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은 무난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를 넣으실 때 이제 어떻게 넣느냐, 숏 서비스를 어느 방향으로 넣어야 되고 어디를 보고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걸 다 얘기하려면은 지금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 왜냐면은 이제 상대의 라켓 방향 그리고 상대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내가 넣는 방향이 또 이 전략적으로도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콘텐츠로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중요한 거는 서브를 안 뜨게 넣는 거거든요. 안 뜨게. 그래서 일단 연습을 하실 때 일단 네트 이 띠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세요. 네트 띠를 보고 넣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흰선. 네, 흰선을 보고 넣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셔틀콕은 내 몸에서 나와서 서브가 뜨지 않으려면 이 선에 올라갔을 때부터는 내려가는 시점이 돼야 돼요. 서브가 내 몸에서 1.15m니까 여기서 이제 곡선을 타고 올라가겠죠. 올라갔다가 여기 네트에서부터는 내려가는 시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브가 안 뜨겠죠. 아무래도 이 서브가 여기서도 힘을 받는다고 하면 서브는 뜨겠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하얀 띠를 보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연습할 때는 이 띠를 보고 연습을 하세요. 이게 내가 시선이 물론 이제 나중에 이 감각이 연습이 되면 상대를 보고 넣을 수 있습니다. 연습이 되면 이 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안 뜨게끔 이제 상대를 보고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연습을 할 때는 이 띠의 목표를 좀 많이 두세요. 예. 그래야지 내가 안 뜨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셔틀콕을 저쪽 앞쪽으로 상대한테 보낸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 띠에다가 내가 공을 얻는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띠에다가 셔틀을 내가 얻는다.
그러니까 얻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떨어지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내가 연습을 할 때 기준이 상대가 되면 상대를 보고 치기 때문에 셔틀이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띠를 보고 연습을 하게 되면 이 띠에서부터 시점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띠에다가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띠에다가 올린다 생각하시면 이게 떨어집니다. 띠에서부터는 내 셔틀콕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아웃이 나오면 조금 이 잡아주는 힘을 조금 더 쓰는 겁니다. 네.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단 뜨지 않는 걸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에 대한 연습을 하세요. 네. 일단 숏서브는 가장 안 뜨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뜨면은 맞는 거지, 안 뜨면은 코스가 어디로 가든 다 이제 상대가 치기 까다로우니까 일단 안 뜨는 걸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게 나중에 이 네트 감각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대를 보고 넣어도 내가 어느 정도 이 감이 나요.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띠를 보고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상대를 보고 넣어도 이게 자연스럽게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아직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상대를 보고 서브를 넣는다고 하면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습은 이렇게 해준다. 아용 TV. 자, 그러면 이제 그 서브 넣는 방법,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실제 게임에서 서브가 뜨니까 이 영상을 보실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뜨시는 분들의 제가 특징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이제 서브가 많이 뜨냐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뜨거든요. 일단 첫 번째, 서브의 높이를 너무 이렇게 낮춰서 넣는 거예요. 내가 1.1m 최대한 높은 데서 그냥 바로 쳐주면 되는데, 이거를 너무 낮게 밑에서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라켓 이 서브 타이밍이 밑으로 떨어질수록 이 네트 높이가 있기 때문에 위로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셔틀콕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많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브를 일단 연습하실 때는 1.15m 최대한 내가 높이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의 치에서 서브를 넣어주시는 게 일단 효과적이겠다. 예. 일단 서브 너무 밑에서 넣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로 서브를 넣으실 때 이 스윙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빼시는 분들. 예. 서브는 짧고 간결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크게 넣으면은 서브를 정확하게 넣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아무래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아까 제가 골프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네, 서브는 조금 짧게 넣습니다. 짧은 스윙으로 짧고 간결하게 악력을 사용해서. 자, 그리고 이 서브 넣으실 때 이 라켓면을 너무 이렇게 많이 눕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눕히셔서 이렇게 서브 이 오른손이 어떻게 보면은 이건 개인의 연습 방법이지만 앞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들어올리는 스윙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예. 라켓은 스윙을 하실 때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이렇게 들어올리는 스윙보다는 앞쪽으로 툭 밀어주는 스윙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앞쪽으로. 예. 자, 잡은 상태에서 앞쪽으로 툭. 근데 이 면 자체가 약간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하면 이거 서브가 많이 뜨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서브 떴을 때 약간 라켓을 내가 이게 들어올리지는 않는지. 이런 분들도 이제 서브가 뜹니다. 자, 그리고 서브 넣을 때 이 왼손을, 기복이 심한 분들이죠. 이 셔틀콕을 던지고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서브는 왼손 같은 경우에, 이 공을 잡는 손 같은 경우에는 들은 상태에서 스윙이 나가면 바로 놔주셔야 돼요. 이게 고정입니다. 고정. 서브가 들어갈 때까지 이건 고정이고 손가락만 이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거를 빼버리고 서브를 넣으려고 하면 셔틀콕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기복이 심해져요. 서브 넣으실 때. 그래서 왼손은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둔 상태에서 서브를 넣으실 때 손가락만 놔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서브 기복이 심하신 분들, 많이 뜨시는 분들 보면 이 라켓 스윙이 내 스윙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기 높이가 요랬다가, 어떤 때는 요랬다가, 어떤 때는 또 뒤집었다가,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야. 예. 이런 기준이 없어도 기복이 엄청 심해져요. 그래, 어떻게 보면 이제 나만의 그런 그 연습, 그러면 서브를 잘 넣기 위한 그런 타이밍 연습이 전혀 안 된 거죠. 자세 연습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은 서브의 기복도 심하고 많이 이제 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브는 무엇보다도 연습이 중요하겠죠.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연습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런 기복이 심하시던지 아니면 이 서브가 좀 많이 이렇게 평소 때 많이 뛰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내가 아무래도 이 잘못된 이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고쳐야지 조금 서브가 뜨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용 TV. 네. 자, 이렇게 서브 넣는 방법하고 네. 서브 이제 뜨지 않게 좀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그 서브 안 뜨게 넣는 방법도 한 가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안 뜨는 방법이요? 네. 우선은 자신감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감. 그렇죠. 자기만의 자신감. 그 자신감, 네. 뜨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 그 공도 알고 공도 알거든요. 자신감 있는가 없는가. 그 공이 알아보나? 본인이 알아요. 공이 이제 딱 잡았는데 이 사람 자신감이 있나 이거. 파트너도 보이거든요. 뒤에서. 셔틀콕도. 네, 파트너도 뒤에서 불안한 게 보이고요. 파트너도 보이고. 네, 자기가 이제 불안하면 그렇죠. 뒤 파트너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서비스 넣으실 때 그렇죠. 자신감 가지고. 아무래도 자신감은 또 연습에서 나오지 않나. 그렇죠? 네. 충분한 연습이 돼야 또 자신감은 나오지 않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술 좀 줄이시고. 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손이 이제 많이 그죠? 뜨시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술밖에 없습니다. 술을 네. 이제 조금 줄이시든지.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연습을 이게 진짜 많이 하시죠. 다음날 이게 서브 넣으시는데 막 이렇게 떠시는 분들 많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음주 좀 자제하시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떨리면 이게 서브 넣기 힘드니까. 네, 불안. 아무튼 이렇게 숏 서비스 넣는 방법, 그리고 이제 뜨지 않게 넣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알아봤는데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움 되셨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